좋다. 너희끼리 잘 살아라. 30년을 키운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70세 어머니가 집을 나선 그날 3년 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1460일 동안 하루 14시간씩 손자를 돌봐준 할머니. 그런데 왜 가족이 이렇게 깨져버렸을까요? 안녕하세요. 은빛밤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많은 가정에서 겪고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 상처받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70세 김영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70세 김영희예요. 이렇게 얘기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아들 며느리와 함께 지내면서 손자까지 돌보고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들과 3년째 연락도 끊긴 상태였거든요. 시작은 사소한 일이었어요. 며느리가 강남 회사에 다니는데 지하철로 1시간 반이 걸려서 아침 7시에는 집을 나서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 6시 30분까지 며느리 집에 갔어요. 다행히 민호 돌봐주려고 같은 아파트 단지로 이사했거든요. 도보로 5분 거리였죠. 민호가 돌 때부터 시작했으니 벌써 4년째. 새벽 6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거의 14시간. 밥도 해주고 유치원 데려다주고 놀아주고 목욕시키고 친엄마처럼 키웠다고 생각했어요. 아들 며느리는 항상 어머니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라고 말은 하지만 정기적인 용돈이나 육아비는 주지 않았어요. 연말에 100만 원 정도 용돈을 주긴 했지만 솔직히 마음 한편으론 아쉬웠어요. 물론 제가 달라고 한 적은 없어요. 손자니까 당연히 봐주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경로당에서 친구들 만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옆집 할머니는 손자 봐주고 한 달에 150만 원 받는다더라. 요즘 베이비시터 부르면 하루에 10만 원씩 한다던데.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48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14시간씩 봐줬는데 고맙다는 말뿐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가족인데 무슨 돈을 받아? 손자 예쁘니까 봐주는 거지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그런데 정작 며느리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했어요. 저녁 8시에 퇴근해서 들어오자마자요. 어머니, 민우한테 과자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충치 생겨요. 텔레비전 너무 오래 보여주시지 마세요. 눈 나빠져요. 옷 입힐 때 이렇게 말고 저렇게 해주세요. 하루 종일 아이 돌보느라 지쳐 있는데 들어와서 하는 첫마디가 지적이었어요. 처음엔 참았어요. 젊은 엄마니까 걱정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며느리도 힘들었을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육아까지 신경 써야 하는데 아이를 직접 못 키운다는 죄책감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더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오후 3시쯤 민호가 간식을 달라고 해서 냉동실에 있던 붕어빵을 하나 줬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저녁에 와서 민호가 할머니가 붕어빵 줬어? 라고 하니까 어머니, 아이 저녁 먹기 전에 단 거 주시면 안 되죠. 밥도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억울했어요. 4년 동안 새벽 6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씩 한 달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아이 봐줬는데 간식 하나 주는 것도 눈치 봐야 하나 싶어서요. 그 일 이후로 며느리와 관계가 급속히 나빠졌어요. 며느리는 제가 하는 일마다 태클을 걸었고 저는 점점 답답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며느리가 회사 급한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으로 밤 10시에 들어온다고 연락이 왔는데 오후 6시쯤 민호가 갑자기 열이 38.5도까지 오르더라고요. 겁이 났어요. 며느리는 2시간 넘게 연락이 안 되고 아들은 출장 중이었거든요. 혼자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바로 소아과에 데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단순 감기라고 하시고 약을 처방해 주셨죠. 그런데 며느리가 집에 와서 이걸 알고는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니, 왜 제 허락도 없이 병원에 데려가세요? 민호가 무슨 약을 먹는지도 모르시면서? 지금 돌이켜보면 며느리도 겁났을 거예요. 엄마로서 아이가 아플 때 자기가 없었다는 게 죄책감이었을 테고 그게 화로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너무 억울했어요. 아이가 아픈데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아들이 들어왔어요. 아들이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마, 미안해요. 근데 아이 일은 부모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 순간 30년을 키운 내 아들이 남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따져 물었어요. 너는 누구 아들이냐? 엄마가 손자 걱정해서 병원 데려간 게 잘못이냐? 아들은 말없이 있다가 엄마, 저희도 어른이에요. 제발 저희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좋다. 너희끼리 잘 살아라. 그렇게 소리치고는 심지어 이사까지 나왔어요. 아들은 며칠 뒤 연락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죠. 이제 됐다. 엄마 없어도 잘 살 거 아니냐. 노원구에서 성북구로 이사를 갔어요. 성북구는 제가 이사 오기 전에 계속 살던 터전이었거든요. 노원구에 있으면 마주칠 수도 있고 민호 보면 마음이 더 아플 것 같아서요.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첫 1년은 화가 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면서요. 두 번째 해부터는 외로워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민호 생일이나 명절 때면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후회돼요. 민호가 벌써 8살인데 혹시 할머니 얼굴도 잊어버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눈물이 나요. 제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김영희 씨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전문가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가족관계 전문 상담사이신 박미진 선생님과 연결되었습니다. 김영희 씨 상황은 많은 분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양쪽 모두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할머니는 4년간 헌신했는데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꼈고, 며느리는 직장맘으로서 아이를 직접 못 키우는 죄책감과 불안감이 있었을 거예요. 역할 경계가 불분명했어요. 할머니가 거의 양육자 역할을 하셨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본인이 결정권자라고 생각했죠. 이 간극이 갈등을 만들었어요. 대화 방식도 문제였어요. 어머니, 이렇게 하지 마세요. 는 지적처럼 들리지만 어머니,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는 부탁으로 들려요. 같은 내용도 말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죠. 보상과 인정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장기간 육아를 도와주실 때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해요. 돈이 아니더라도 정기적인 휴식, 감사의 표현, 의사결정, 참여 등의 형태로요.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연락하되 부담 없는 방식으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준호야, 엄마야, 민호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괜찮으면 잠깐만 통화 좀 할 수 있을까? 미안하다보다 보고 싶다로 시작하는 게 덜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만날 때는 과거를 따지기보다 앞으로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요. 그때는 엄마도 서툴렀어. 너희도 처음 부모 노릇하는 거였고 엄마도 처음 시어머니 노릇하는 거였잖아. 이제는 서로 물어보고 하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또 새로운 규칙을 함께 정하는 것도 필요해요. 예를 들면 간식이나 외출은 부모에게 먼저 물어보고 할머니의 육아 방식도 존중하기. 과거 경험도 소중한 지혜니까요. 주에 1 또는 2회 정도로 횟수를 정해서 부담을 줄이고 정기적으로 소통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감사 표현과 휴식도 약속해야 해요. 며느리가 어머니 덕분에 일할 수 있어요. 라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께 한 달에 하루는 꼭 쉴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3년이라는 시간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수 있어요. 처음 만남은 어색할 수 있고 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울 수도 있죠. 그래도 손자를 생각한다면 용기를 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희 씨, 당신은 충분히 잘하셨어요. 4년간의 헌신은 결코 가치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방식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었던 거죠. 김영희 씨의 사연에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상담을 받고 며칠 뒤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준호야, 엄마야, 민호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서 잠깐 통화 좀 할 수 있을까? 아들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엄마,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손자와 영상통화를 했는데 민호가 제 얼굴 보자마자 할머니?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쉽지는 않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어색했고 며느리와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죠. 그래도 민호 때문에 자꾸 만나게 됐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 공원에서 만나고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그때 제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요. 직장 일도 힘들고 아이를 못 키우는 것 같아서 죄책감도 있었어요. 저도 사과했어요. 엄마도 너무 나섰구나. 너희도 이제 부모니까 존중했어야 했는데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못했어요. 지금은 주말에 민호만 데리고 나와서 몇 시간씩 놀아주고 있어요.
며느리와는 여전히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예전처럼 매일 14시간씩 보는 것보다 이게 오히려 서로에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는 민호한테 간식 주기 전에도 엄마한테 먼저 물어볼게 라고 말해요. 처음엔 이게 불편했는데 이제는 이게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김영희 씨의 용기 있는 선택으로 가족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여전히 조심스럽고 때로는 서운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손자를 볼 수 있고 가족이 완전히 깨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결국 중요한 건 세 가지예요. 첫째, 경계를 존중하기. 가족이라도 각자의 영역이 있어요. 둘째, 먼저 손 내밀기. 자존심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니까요. 셋째, 완벽을 기대하지 않기. 조금씩 나아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가족은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은빛밤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용기 내어 먼저 손 내밀어 보세요. 여러분의 사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